안녕하세요. 독고율입니다. 오늘은 가족상담 시작해 볼게요. 일단 가족상담 2009년도 문제 꺼내 볼게요. 2009년도 32번.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객관식 문제는 어떤 때는 언어 영역을 물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 영역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꺼낼 핵심이 있으면 무조건 다 핵심을 다 꺼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 적어드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언어 영역 같은 문제일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 우리 문제 풀이 때 제가 어차피 중요한 거 단어들 집어드릴 거니까 우리 언어 영역에 너무 휘말리지 맙시다. 그래서 2009년에 32번 보시면 이건 언어 영역 아니에요. 언어 영역은 언어 영역일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사례에서 밑줄 기역에서 디귿을 설명하는 보엔의 가족상담 이론의 개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을 먼저 보면은 진영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고 싶었지만 주말에 친구랑 놀겠다고 하면 홀로 계신 어머니가 서운해할까봐 말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다 한번 보고 정리할까요? 니은에는 진영의 부모는 자주 싸웠는데 어머니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진영을 불러서 누구 말이 맞는지 물어보곤 했다. 아유,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진영이 몇 살이에요? 그쵸? 진영이 나이가 안 나와 있네요. 그쵸? 보통은 나이를 알려주는데 나이가 안 나와 있네.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대학교인지도 고등학교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디귿에 상담교사가 진영의 어머니를 면담해 보니 어머니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도 이제 자신의 어머니니까 진영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라고 쳤을 때 외할머니가 되겠어요. 진영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마음을 가졌었다고 했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고 엄마한테 어떤 감정이 또 진영이한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요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영이가 생일 파티 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홀로 계신 어머니가 서운해할까봐 말하지 못했죠. 그러면은 뭐예요? 나랑 엄마가 분리가 안 돼. 그렇게 따질 거면은 어머님 아버님이 집에 계시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아무랑도 친구랑 놀아선 안 돼요. 왜냐? 엄마가 전업주부라서 집에 있을 거니까 엄마 심심해할까봐 나는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출발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놀 수 없어. 엄마 혼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두고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일단 자아 분화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이 개념 정리를 할 때 보엔의 주요 개념 정리를 할 때 우리는 자아 분화라는 단어를 배우죠. 자아 분화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우리가 사실 시험에서 정답을 적을 때에는 여기 어떤 글자를 끼워줘야 돼요? 네, 자아 미분화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요? 자아 분화라는 건 태어난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가족 상담에서의 거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답을 적을 때 자아 미분화로 적어야 되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담교사 시험은 아픈 아이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교사를 뽑기 때문에 아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답을 적어야 되겠죠. 요거는 모든 개인이 타고나서 건강한 사람은 자아 분화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강한 친구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진로 상담하러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시험을 칠 때에는 언제든지 아픈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아 분화라는 정상적인 개념보다는 약간의 좀 우리가 아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자아미분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많이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분화를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 자아미분화가 되기 위한 그쵸 우리가 아픈 친구들을 돌보기 위한 이 자아미분화라는 단어를 적기 위해서 이 자아분화를 좀 나쁘게 해코지해서 한번 보자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자아분화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개인 내 그럼 뻔하게 다른 하나는 개인
외가 되겠으니까 개인 외는 뭐예요? 개인 외라고 적지 말고 굳이 개인 외라고 하지 말고 뭐예요? 대인 관계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내 측면과 대인 관계 측면으로 나누어지겠죠. 자, 개인 내 측면에는 저를 예로 들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교사가 되시는 분들이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뭐 당연하게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강의를 심리학을 하고 있지만 저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뭐 약간 사담인데 심리학 교수님들이 과연 굉장히 엄청 인간으로서 완전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랑 같죠? 뭐 저는 제가 지인 중에 굳이 뭐 담배 피는 의사를 있네요. 있네요. 지인 중에 있네요. 우리 의사라고 하면 뭐 안 해야 돼요? 의사라고 하면 술, 담배 안 하고 커피, 카페인 안 마시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매운 거, 짠 거 안 먹어야 됩니다. 의사라고 하면 왜냐? 뭔가 우리가 지금 심리를 배우는 것처럼 몸의 모든 그런 작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술, 담배, 커피, 매운 거, 짠 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쵸? 하지만 어때요? 의사분들 뭐 저는 병원에 가까이 안 가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가면은 흡연실에 의사 선생님들 담배 엄청 피우시고 계시고 제가 알고 있는 의사분도 꼴초예요. 꼴초.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적으로는 어때요? 의사라고 하면 매운 거 짠 거 안 먹고 커피도 안 먹고 그죠? 자극적인 음식 안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 안 받나요? 그럼 이 세상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사는 이 전 세계 의사는 아무도 스트레스를 안 받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니까. 저 또한 불완전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어졌네요. 그렇죠? 저 또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자 제 예를 들어드리자면 저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이라서 어떤 친구에게 굉장히 많이 화가 났어요. 이제 한 달 됐을까요? 이제 한 달 됐어요. 그쵸? 한 달 됐는데, 저도 어떤 친구랑 또 싸웠어요. 그런데, 뭐, 황당하게 일방적으로 좀 당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당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친구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매우 많이 나고, 그렇다고 제가 뭐,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다. 완성된 사람이다. 이 말은 아니지만, 어릴 때 하는 생각과 우리가 나이 들어서 생각하는 것과 경험의 차이가 있어요. 그쵸? 그 친구랑 저랑 나이 차이가 거의 한 10살 가까이가 났고요. 그 친구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생활을 아직 안 해서 단편적인 면으로만 사람을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일방적으로 싸웠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의 SNS에 어떤 글을 올렸었냐면 세월이 흐르면 너도 알겠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그 친구랑 한 달 전에 싸웠을 때 좀 사실은 말이 안 통해요. 그쵸? 그 융통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융통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는 고깃집에 가서 더치페이 해서 엠빵 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어른이랑 그쵸?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쵸? 교수님한테 내가 교수님 엠빵 하셔야죠. 우리 둘 다 성인인데 이렇게 하기에는 교수님한테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게 교수님 입장에선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눈치를 보는 거죠. 교수님이 해주시면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상 얻어먹고 그렇죠? 교수님이 엠빵 하자고 하면 그때 엠빵 하면 되는 건데 그 친구가 약간 어떤 성격이었냐면 모든 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싸운 건데 내가 너도 한번 세월 지나봐라. 네가 나중에 교수님이랑 한번 밥 먹으러 가서 엠빵 하자고 말이 나오는지 네가 한번 당해봐라. 막 이렇게 당해봐라는 아닌데 뭐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랑 한 달 전에 싸웠을 때 제가 다른 분야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 싸운 당일날에는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누구야, 뭐, 요즘 잘 지내고 있니? 이것보다 그냥, 뭐 이제 공부 시작하자.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공부를 같이 한 친구가, 누구니 화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아니요, 화나진 않았어요. 화나진 않았는데, 방금 어떤 친구랑 좀 다투고 와서, 감정이 처리가 안 된다고, 그죠? 근데 어쨌든 그 같이 공부한 친구들 화내진 않았지만, 원래는 그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만나면은, 잘 지냈어? 공부하자. 어디까지 했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날에는 제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시작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친구 자기한테 화난지 아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 융통성이 없는 친구 때문에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이렇게 됐는데, 사고랑, 여러분 사고는 thinking이니까 생각, 그쵸? 생각. 그 다음에 생각은 뭘로 해요? 요걸로 하죠, 그쵸? 그래서 요거 인지. 같은 친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책은 보통 학자들이 여기에 단어에 어울리는 글자를 적죠, 그쵸? thinking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thinking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책을 쓸 때 넣을 때보다는 이제 사고라는 글자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어쨌든 같은 친구들이 한 거. 사고랑 뭐랑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고랑 분리가 안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할까요? 감정이랑 분리가 안 됩니다. 물론 감정에 비슷한 느낌으로는 기분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제가 괄호친 부분은 이럴 때는 제가 괄호친 부분이 똑같은 단어일 수 있지만 똑같은 단어지만 이 단어는 지금 쓰진 않겠습니다. 생각만 빼고 인지까진 좋아요. 인지까진 좋습니다. 인지까진 좋고 사고나 인지라고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되겠고 기분은 이해만 하시고 쓰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고랑 감정이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측면에는 요거랑 똑같이 요 느낌이 분리가 안 된 느낌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랑 자기와 당연히 타인이 분리가 안 됩니다. 여기는 뭐가 분리가 된다? 내 안에 사고와 감정이 분리가 안 되고요.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자기와 타인이 분리가 안 됩니다. 그걸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자아분화죠. 그래서 보앤이 말하기를 자아분화가 올라가면 내가 그 어떤 친구랑 어떤 난리를 치고 싸웠어도 사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은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뭐예요? 심리학에서도 맨날 예시가 많이 나오지만 뭐예요? 투사가 아니라 치환 이런 거 방어 기제도 많이 나오죠. 내가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은 바깥에 나가서 저보다 제가 만만하게 볼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이제 친한 친구한테 야 시비 걸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짜증을 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자아분화가 높게 되면은 아무리 엄마 아빠랑 싸워도 친구 만나면 야 잘 지냈어? 내가 오늘 엄마 아빠랑 싸우고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 분리가 안 되면은 진짜 오늘 나 엄마 아빠랑 싸웠는데 나한테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아분화가 올라가면은 이 두 개가 분리가 잘 되는데 미분화일 경우에는 우리가 자아분화 누구나 다 있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는 아픈 친구들 대상으로 할 거니까 미분화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자아가 분화가 안 된 미분화일 경우에는 사고와 감정이 섞여 있고 자기와 타인이 섞여 있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영 같은 경우에는 놀러 가고 싶은데 지금 진영이 나이가 안 나와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한창 또래들이랑 놀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래들과의 친해지는 게 이 친구들의 이 나이 때 과업이에요. 과업. 그런데 이제 엄마가 혼자 있을까 봐 못 나갑니다. 그럼 뭐예요? 대인관계 측면에서 나와 엄마가 분리가 되지 않는 게 되겠죠. 니은에는 진영의 부모는 자주 싸웠는데 어머니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진영을 불러서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쵸? 어머니가 진영을 불러서 누구 말이 맞는지 물어보고 이게 지금 진영이 나이가 안 나오는데 이게 애한테 뭐한 짓입니까? 그쵸?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농담으로 우리 항상 TV에서 나오는 건데 애기들 한 6살, 4살 이런 친구들 데리고 꼭
TV에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는 프로그램에서 그거 뭐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죠. 그쵸? 그럼 이제 아이들이 동공지진이 나타납니다. 그쵸?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영리한 친구들은 아빠가 물어볼 때는 아빠. 그쵸? 엄마가 물어볼 때는 엄마. 두 분이 같이 물어볼 때는 동공지진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시청자들이 보고 까르르 까르르 웃죠. 그쵸? 뭐예요?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물론 그건 TV에서 재밌게 나오고 귀엽게 나오는 거지만 그것도 좋은 분위기에 사는 거지만 이건 좋은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뭐냐? 넌 내 편이야? 아빠 편이야? 묻는 거니까 삼각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디귿에 그런데 상담교사가 진영의 어머니를 면담해 보니 어머니도 자신의 어머니 그래서 진영이가 이렇게 있고요. 진영이가 이렇게 있고요. 진영이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니까 외할머니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주 우리 스카이 캐슬 드라마 저 재밌게 봤는데 3대째 의사 가문이 아니라 3대째 자기와 타인이 분리가 되지 않는 그래서 진영의 어머니 또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이 놀자 놀러 나와 했을 때 진영이의 외할머니가 집에 혼자 계시는데 못 나가겠어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3대째 의사 가문이 아니라 3대째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세대 전달 과정, 전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우리가 문제 풀이 때 제가 설명해 드릴 거라서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옵니다. 그죠? 기출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09년에 33번. 자, 이게 약간 너가 얼마나 기본 베이직도 몰라도 되니까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식적인 추론을 잘하는지 두고 보자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외워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카터와 맥골드릭의 가족생활 주기 중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계획의 과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리가 조금만 정상 이상이라면 그쵸? 보통 이상이라면 이거 굳이 상담학을 심리학을 배우지 않아도 맞출 수 있어요. 그쵸? 청소년 자녀를 뒀는데 4번에 부부 중심의 관계로 재조정을 하면 뭐예요? 우리 청소년 자녀는 부모가 알아서 왕따시키겠다는 겁니까? 그쵸? 아니죠. 그래서 이건 너무 이렇게 상식적인 문제로 푸는 거였고 4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응당 우리가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셔서 이제 이왕 외울 거 원래 포맷대로 한번 외워봅시다.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책에서는 사춘기 자녀, 어떤 책에서는 청소년기 자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율성을 허용합니다. 아까 말했죠? 그 누구냐 진영이처럼 나가 놀아 친구들이랑 그쵸? 네가 알아서 나가 놀고 대신에 뭐 10시가 통금이면 10시까지는 집에 들어와. 아니면은 우리 바로 옆집에 제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바로 밑에 집에 친구랑 놀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밑에 집 친구랑 놀 때에는 10시까지는 물론 들어와야 되죠. 그쵸? 그 집도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쉬어야 되는데 제가 놀러 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집과 우리 집은 그 집안의 인터폰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참고로 거기서 제가 몇 년을 살았을까요? 5살 맞죠? 유치원을 거기서 나왔으니까 5살부터 20살 전인가? 하여튼 한 10몇 년 살았어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 집과 우리 집과는 통금이 없이 이제 약간 서로 각자의 그 자녀가 올라와서 자면은 딸이었고 제 여자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허용을 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율성을 허용해 줍니다. 몇 시까지 들어와 알아서 놀다가 들어와 자율성을 허용해 주고 또 사춘기 자녀가 가족 체계 내에 가족 경계를 자유롭게 드날리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허용해주고 요거 좀 지우고 자, 사춘기 자녀 청소년기라고 할게요. 사춘기보다는 청소년기가 더 맞겠습니다. 청소년기 자녀를 두게 되면 자 이제 외우는 거 중요한 거 갑니다. 1. 자율성을 허용해 줍니다.
그죠? 어릴 때는 엄마 아빠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 최근에 제가 알라딘을 봤거든요. 재밌다 해서 평점을 보고 그렇게 재밌을라나 하고 봤는데 진짜 오지게 재밌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엄마 아빠한테 굳이 청소년 관람할 수 있는 영화라면 굳이 허락받지 않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자율성을 허용해주고 두 번째, 가족 경계에 가족 체계에 허용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가족 체계에 허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중년 부부의 직업 및 발달 과제를 재인식합니다. 그래서 좀 의외일 수도 있지만 사춘기, 그러니까 청소년기 자녀를 뒀을 때 부부는 뭐 이제 준비해야 된다. 부부는 아까 여기 나온 예처럼 부부 중심의 관계를 가지면 자녀가 왕따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에 초점을 가지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가져라? 부부의 이렇게 적을게요. 제 진로에 제 진로든 상관없어요. 그쵸? 왜냐? 아기를 낳고 진로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기 낳기 전에 그러니까 직장을 가졌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직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제 진로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제 진로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제 진로, 직업, 여긴 직업이라고 돼 있죠. 어떻게든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쵸? 진로에 대해서 재인식을 한 이유가, 제 진로나 진로 재인식이나 같은 거죠. 요거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외우려면 또 어떻게든 저는 이해를 시켜서 외워드리고 싶으니까 이해를 시켜서 제 말이 맞나요? 이해를 시켜드려서 외우고 싶으니까가 맞죠? 뭔가 존대를 잘못 썼어요. 네. 그래서 이 진로에 재초점을 두고 진로를 재인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외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가 우리나라 문화는 뭔가요? 장가 시집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는 미국처럼 20살이 됐으니 우리 집에서 나가라. 네가 독립해라 라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는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부모가 20살 후반까지 데리고 있다가 같이 살다가 걔가 결혼하면 나가죠. 보통은. 그렇죠? 물론 독립을 20살 이후에 하는 집도 있지만 그건 미국 문화고 우리나라 문화는 같이 살다가 결혼할 때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청소년 자녀가 결혼 전까지 심지어 결혼 전에 조금이라도 좀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 하는 부모는 돈을 모아야 자기들도 살고, 그렇죠? 부부들도 살고 부모들이 모아둔 돈으로 이 아이를 이제 조금 다못 얼마라도 보태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 그렇죠?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재질로의 생각을 두자.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 너네 둘만 먹고 사는 건 안 된다. 부부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둘만 먹고 살 게 아니라 3인분의 양을 찾으려면은 진로를 다시 인식하고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거 인식을 가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립 책임 통제 이런 내용이 있고 자립 책임 통제. 약간 이건 의미가 없는데 자립 책임 통제. 그래서 당연히 자녀를 나쁘게 통제한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아니야. 이런 건 아니라고 본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 통제. 그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고 또 책임감을 실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청소년기 자녀가 또래와 친밀한 관계,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만들어준 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친구들이 나중에 재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의 또래 관계 또래 관계를 가지도록 자유를 줘야 됩니다. 아까 그 2009년도 첫 번째 문제에서 진영이가 지금 엄마가 집에 혼자 있을까봐 못 나가 노니까 또래 관계가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래 관계 신경 써준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내 밑으로는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제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제가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내 자식도 있지만 나를 자식으로 생각한 나의 부모님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부모님을 돌봐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 세대를 돌보기 위해서 노인 세대를 돌보는 과제가 생기겠죠. 나만 아이 낳았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아이라고 낳아준 부모님도 챙겨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9년도 34번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서 가족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하나에 제시된 기법을 사용하는 가족상담의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나열한 겁니다. 자, 상담교사가 말합니다. 이제 연수가 생각하는 가족관계를 신체 자세로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신체 자세란 단어 물고 늘어져 볼게요. 신체 자세로 표현해 본답니다. 그 다음에 현수가 아버지와 어머니, 현수 자신이 각각 어떤 자세 들어가 있죠. 취할지 말하고 각자 그 자세로 서 봅시다. 그쵸? 자세를 표현하는데 서야 돼. 스탠드업. 그쵸? 스탠드 해야 됩니다. 현수, 아빠는 왼손을 허리에 얹고 오른손으로 나 지금 팔이 없는데 오른손으로 엄마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좀 삐딱하게 설 거예요. 다리 뭐 짝다리 짚으란 말은 없었는데 아빠는 왼손을 얹고 엄마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엄마는 아빠 앞에서 이게 이제 전 지금 강의를 위해 할 수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잠시만 아빠가 이렇게 있었죠. 아빠가 이렇게 있다 치고 그러면은 엄마는 이쪽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한 자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애원한 자세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세로 있어요.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아이는 저는 등 돌리고 얘는 또 어디 서 있어야 되나? 저는 등을 돌리고 팔짱을 끼고 서 있어요. 그렇죠? 등 돌리는 거 확실하게 보이죠? 등 돌리고 팔짱을 서 있어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가 먼저 하고 이제 나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실컷 지금 다 연기해놨는데 나를 읽으면 다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아빠가 이러고 있고 엄마는 이러고 있고 아이는 등 돌리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렇죠? 자세.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먼저 가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가는 가족 조각 기법이죠. 누구 거? 사티어 거. 그래서 요거는 가족 조각 기법이 되겠고요. 누구 거예요? 사티어 겁니다.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상담 기법이죠. 그렇죠? 가족 조각 기법.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 신체 자세 표현이죠. 그래서 단어가 여기 밑에 보시면 신체적 표현으로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무언의 동작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표현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 지금 적을게요. 그거 뭐 색깔 좀 다르게 적을까요?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 색깔 노란색도 하나 챙겨와요. 자,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 신체적 표현. 그 다음에 이 신체적 표현을 어디서 한다? 공간에서 한다. 공간에서 신체적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아빠 이러고 있었고 엄마는 애원하고 있고 애는 등 뒤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제가 방금 무한이 아니라 무언이죠. 무언의 동작 표현이니까 무언 비언어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쵸? 비언어적 표현. 무언이죠. 무언. 무언으로 외우지 말고 비언어적으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공간 개념을 활용해서 가족 체계를 상징적, 비유적으로 묘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족 체계, 가족 관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가족 체계는 맞고 가족 관계는 틀렸다. 이러진 않습니다. 가족 체계, 가족 관계, 가족 상호작용 아무 상관없어요. 가족 교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걸로 뭘 해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인식과 감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식과 감정을 어떻게 한다? 가족 관계를 인식과 감정으로 우리가 알아댑니다. 그렇죠? 왜냐?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이 한 명은 이러고 있고 한 명은 이러고 있으면 남녀가 만약 그러고 있으면 뭔가 뭐 남자가 이러고 있는데 여자가 이러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약간 여자가 남자한테 매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우린 그런 인식을 느끼고 그런 감정을 느끼죠.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고 자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요. 조각, 가가 필요하고요. 조각, 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 적을까요? 중요한 사람 순서로 갑시다. 그 다음에는 모니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이렇게 하고 있죠. 그쵸?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연기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각가는 누구예요? 조각가는 이제 뭐예요? 자, 여러분이 전문상담교사인데 자, 동수가 너네 엄마 아빠 너네 엄마 아빠랑 너랑 뭐 네 동생이든 뭐 네 형제 관계가 누군지 누구 모르겠는데 지금 뭐 동수가 갑자기 소환돼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네 가족의 관계를 한번 조각으로 나타내 보렴. 그럼 동수가 예 알았어요. 참고로 동수는 누구? 내가 전문상담 교사가 될 거니까 동수는 우리 학교에 있는 내담자가 되겠죠. 그래서 동수가 이제 아빠는 막 이러고 있고 그쵸? 엄마는 이번에 좀 바꾸자 그쵸? 엄마가 이러고 있고 아빠는 이러고 있고 저는 그냥 옆에서 밥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동수가 조각가니까 조각가가 내담자. 그다음에 모니터가 뭐예요? 선생님이 상담교사가 돼서 이 가족은 이렇군 하고 어떻게 해요? 모니터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연기자가 연기한 다음에 빨리 돌아와서 그 영화 자기 연기한 걸 모니터링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해서 이 부분 내가 연기를 살렸어야 되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니터는 누구예요? 상담자가 되겠고 연기자는 뭐 우리에겐 항상 동수처럼 학생이 올 거니까 연기자는 다 아빠 엄마 그쵸? 아빠 엄마 설마 이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전문상담 교사한테 상담하러 올 수 없잖아요. 그쵸? 엄마 아빠 뭐 동생 형 뭐 언니 등등이 연기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자신의 감정이나 지각에 보다 솔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감정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방법 보시면 가족의 동의를 얻고요. 또 이제 순서까지 갈까요? 이번엔 흰색. 자, 순서. 실시 순서. 1번. 자, 가족의 중요한 단어만 적을게요. 가족의 동의를 얻습니다. 가족의 동의를 얻고 2번. 조각가를 선정하죠. 근데 조각가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왜냐? 우리는 전문상담교사 시험을 칠 거니까 내담자가 조각가가 되겠죠. 그래서 조각가를 선정하는데 원래는 상담 신청한 내담자가 하는 게 맞죠. 원래는 상담 신청 내담자가 하는 게 맞는데 혹시라도 엄마 아빠 중에 동생이라든지 중에 제가 할래요 하는 사람 있으면 꺼져 무조건 내담자가 해야 돼 이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 가족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린 기본적으로 내담자가 한다고 알고 있죠. 어쨌든 근데 제가 할래요 라고 하면 그 사람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조각을 만드는 단계죠. 그래서 지금부터 가족은 진흙덩어리입니다. 라고 하고 당신의 이미지를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각을 만드는 단계. 조각 만드는 단계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웃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웃음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으니 가족 조각 동안 웃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으면 킥킥하고 웃으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겸연쩍다고 해야 되나? 뭘 친구한테 시켰는데 내가 만약 뭐 PD라 쳐 이렇게 해볼래 그런데 연기자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말한 내가 부끄러워서 그치 좀 그건 그렇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웃음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웃음을 웃지는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감정을 나누는 단계죠. 네 번째, 감정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감정 쉐어링으로 쓰고 싶은데 감정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에게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세 유지 1분. 자, 이번에는 조금만 중요하니까 자세 유지 1분 하면서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1분이 있는 거 그쵸? 물론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이러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이러면서 1분이 있으면서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감정을 느껴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한 채로 자신의 내면 감정과 접할 기회를 주기 위한 시도고요. 개개인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감정적 차원에서 많은 피드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정적 차원에서 다시 노란색으로 감정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요? 피드백. 예를 들면 제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1분 동안 이러고 있죠. 그쵸? 1분 동안 이러고 있으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좀 비참하네요. 제가 좀 비루해 보여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이런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1분 정도 이러고 있으면 이제 제가 좀 못된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감정적 차원의 피드백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 이제 중요한 단어들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문제풀이 때 이거 다 조지려고 했는데 시험을 하면서 다 해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적은 이 단어들은 여러분 무조건 적으로 외워야 되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무조건적으로 외워야 돼요. 자, 갑자기 또 4829 얘기를 하자면 이번엔 파란색을 써볼까요? 자, 갑자기 4829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답형, 기입형 4개짜리 2점씩 각 2점씩 8점 그렇죠? 그 다음 2개씩 이게 A형 이게 B형 자 2개씩 2, 4점 2개 다 열심히 다 맞아봤자 12점밖에 못 받아요. 그렇죠? 나머지 8, 4, 32, 9, 4, 36 나머지 요 2개 합한 게 뭐예요? 68점이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자, 이 기법을 쓰시고 자, 문제 나가요. 이 기법을 쓰시고 그럼 기법명 썼죠? 기법명 뭐예요? 가족 조각 기법 그쵸? 가족 조각 기법이 기법명이에요. 그쵸? 기법명을 쓰시고 1점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써라. 그쵸? 이 가족 조각 기법을 만들기 위한 요소를 써라. 라고 해서 4점짜리로 나갔어요. 그러면 조각가 1점, 모니터 1점, 연기자 1점, 총 4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 조각 기법명을 쓰고 그럼 또 가족 조각 기법이 1점으로 들어왔어요. 가족 조각 기법이 1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서 4단계를 써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순서 4단계. 그러면은 1단계 동의 얻고 1점, 조각가 선정하고 1점, 만드는 단계 1점, 감정이란 단어 들어가 카운팅 돼야 되니까 1점. 그렇죠? 그러면 실시 순서를 쓰시오라고 해서 그럼 5점이 되는데 5점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족 조각 기법에 하면서 답은 알려줬어. 가족 조각 기법에 실시 순서 4단계를 쓰시오라고 하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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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에서 총 4점짜리를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단계 중에 동의밖에 기억 안 나. 조각가 선정부터 기억이 안 나.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2점만 얻어가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단어들 제가 적어준 요 단어들은 가족 조각 기법이라고 해서 이 단어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 기법 볼게요. 나 기법에는 상담교사가 지금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수진의 문제 정도를 점수로 나타내 볼까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를 0점이라고 하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를 10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몇 점 정도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상담이 끝나면 몇 점 정도 좋겠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 3 정도도 되고요. 상담이 끝난 후에는 약 8점 정도 되면 좋겠어요 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쉽다고 여기는 해결 중심 가족 상담입니다. 쉽다고 여긴다고 제가 비꼬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해결 중심 이야기 치료만큼은 이야기 치료는 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해결 중심은 좀 답이 약간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걔는 좀 쉽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냐? 제가 생각하기에 민우진이 제일 어려워요. 자, 그러면 해결 중심 상담에 요 질문들 친구들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그렇죠? 해결 중심 상담에 질문들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들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관대한 하는 묵음이에요. 관대한 척에게 척은 척이라는 외국인 남자예요. 그렇죠? 척한테 얘기해봐. 그렇죠? 얘기해봐. 관대하니까 척은 관대하니까 걔한테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기적 질문 그 다음에 예외 질문 그 다음에 여기는 척도 질문 여기는 대처 질문 자 여기는 얘만 좀 5글자예요. 그렇죠? 관계성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에 몇 점 정도가 될까요? 라고 해서 척도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어디 있나요? 5번인데 자 기억부터 기억 가의 리을의 개인과 가족의 행동은 수면 위에 떠오르는 빙산의 일부처럼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다. 빙산. 잠시 딴 생각했습니다. 빙산. 수면 밑에는 대처 방식, 감정, 지각, 기대, 열망, 자아 등이 감추어져 있어 이 복합물이 행동을 형성한다라고 해서 빙산 탐색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빙산 탐색 기법 한번 또 외우러 가자면 빙산 탐색 기법 또 어떻게 외워요? 이제 빙산이 이렇게 있는데 행동은 눈에 너무 보여. 그렇죠? 행동은 눈에 보이고 대처하는 방식도 눈에 보여. 우리가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친구들이 대처 방식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죠?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나도 나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건 진짜 제 얘기예요. 저도 제 마음을 맨날 이러거든요. 제가 어디 뭐 그냥 사람들한테 모임 나가면 전공이 뭡니까? 전 심리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제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저는 맨날 주구장창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모르겠는데 제가 님을 어떻게 알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심리학했다고 다 알면은 나 여기서 강의 안 해. 그쵸? 강의 안 하고 나 어디 돗자리 펴고 세금 안 내고 이런 말 해도 되나? 어쨌든 돗자리 펴고 세금 그래 안 내는 거니까 어쨌든 그건 뭐 세금 낼 수 있는 그 직업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나는 그냥 돗자리 펴고 들어오자마자 너 뭐 때문에 왔지?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쵸? 나에겐 근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쵸? 공부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만 얘기할 수 있지 보자마자 너 어떤 기분이구만 못 맞춰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나에 대해서 몰라. 그 얘기하려고 이거 하려고 그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는 나도 죽을 때까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이 좀 그지 같은데 어떻게 외워요? 감지해. 그치?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해. 어떤 열기? 다들 소리 질러. 그쵸? 소리 질러. 뭐예요? 열기를 감지해. 근데 열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수인데, 그쵸? 내가 가수인데 밑에서 막, 소리 질러. I say yeah, you say you, yeah, you, yeah 하면서 놀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기는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요, 그쵸? 밑에 이제 관중들이 와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열기는, 감지인데 지자를 안 쓰고, 그쵸? 열기는 위에서부터 파이어 똥이 그려지는데 제가 그리고 싶은 건 똥이 아니라 파이어 하는 도대체 불꽃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지? 이런 불꽃 같나? 어쨌든 파이어 하는 이 열기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감지는 하는데 열기를 감지한다 그래서 감각 지각, 감정, 죄송해요. 감정, 지각, 기대, 열망이 되겠습니다. 다시 감정, 지각, 기대, 열망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빙산 탐색이니까 사티어 거 맞습니다. 사티어의 가족 조각 기법이고 갑자기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느닷없이 얘기를 하자면 사티어가 진짜 유명한 거는 가족 조각 기법입니다. 물론 뭐 빙산 탐색도 유명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가족 조각 기법이에요. 근데 조각은 우리가 조각상 특징이 뭐예요? 조각상 특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조각상 특징이 항상 이렇게 조각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무언의 비언어적 표현인데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자세로 표현을 합니다. 신체적인 자세로. 자, 그러면 이제 민우친 이 사람 진짜 제가 하루 동안 골머리를 앓았는데 자, 민우친이 가장 유명한 기법은 뭘까요? 민우친의 가장 유명한 기법은 물론 뭐 여러 가지 기법들 너무 많아서 사실 민우친 만나면 때리고 싶은데 민우친은 이제 약간 대항마라고 하죠. 대항마가 이제 실연 기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연이 실제 연기 같은 거죠. 그래서 영어로 enactment 제가 A를 좀 이상하게 써요. enactment인데 우리가 이 act라는 글자를 밑으로 하면 우리가 배우가 actor가 되겠죠. 그쵸? 배우가. 그러면 우리는 배우는 연기를 해야죠. 연기를 막 너 이 자식 뭐 어디 갔어?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자세. 신체 자세. 얘는 멈춰요. 그대로 멈춰라 해야 되고 그죠? 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두 개 대항마로 서로 외우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리을 빙산 탐색에서 자꾸 기법들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니까 자꾸 떠오르는 빙산의 일부처럼이 아니라 기법이 자꾸 떠올라서 설명을 민우친까지 같이 하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나의
나는 이제 니은이죠. 디귿이죠. 그쵸? 나는 디귿에 보게 되면 내담자가 문제 삼지 않는 것은 건드리지 않으며 요게 이제 해결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해결 중심이라서 문제 삼지 않는 것은 건드리지 않으며 일단 무엇이 효과 있는지를 안다면 그것을 더 많이 하게 하고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다른 것을 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해결 중심 상담의 기본 전제가 되겠습니다. 기역은 대상과의 관계니까 대상관계라는 게 있죠. 니은은 보스 조르메니 내지 이론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풀이 때 언급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기출에서 보스 조르메니 내지가 안 나왔어요. 답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건 문제풀이 때 제가 꼭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 2009년에 35번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상담 접근으로 미진의 가족지도를 그렸을 때 가장 적합한 것은입니다. 좀 지우고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보시면 미진의 부모는 미진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준다. 일단 미진의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고 미진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자기 고집을 주장하여 부모가 미진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미진이 새학년이 되면서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데 부모가 미진을 타이르기도 했지만 결국 미진은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진이 표현하자면 지 마음대로 살고 있네요. 그렇죠? 지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미진이가. 민우친이 앞으로 있을 거겠죠. 그쵸? 제가 지금 민우친을 쭉 설명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그림 하나로는 제가 설명을 안 들어갈래요. 그쵸? 나중에 내용이 좀 나오면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예시가 많이 풍부해질 거니까 그거 보고 할게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190페이지에 이 그림을 그릴 줄 아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우친의 그림은 민우친의 가족 그림은 가족 지도라고도 해서 영어로 패밀리 맵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이기 때문에 구조적 지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지도는 또 스컬프처 맵이 되겠고 또 가족 지도는 패밀리 맵으로도 나오는데 여기에 또 대항마가 뭐예요? 사실 대항마가 얘가 대항마가 아니라 얘가 사실 2인자죠. 그렇죠? 1인자가 누구였어요? 여기에 1인자가 대항마가 보헨이 되겠습니다. 보헨의 가계도가 되겠죠. 유명한 걸로는 사실 보헨의 가계도가 훨씬 유명해요. 보헨이 만든 게 아니라 맥골드릭, 셸렌버거, 카터가 만들었죠. 이 세 명은 누구의 제자다? 보헨의 제자다. 그래서 보헨의 제자들이 만들었으니까 보헨이 가계도를 쓰겠죠. 자기 제자들이 만든 거를. 그래서 이 가계도와 가족 지도가 좀 다르니까 이제부터 한번 또 후벼 파 보겠습니다. 자, 가족 지도 그러면 지금 나왔으니까 먼저 할게요. 그러면 190페이지에 보면은 가족 지도에서는 자, 이게 명확한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명확 지금 몇 번까지 했는지 제가 지금 1시간을 가까이 하게 됐죠. 설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끊어보도록 하고 저는 2009년을 그냥 쭉 다 하고 끝낼게요. 자, 이게 명확 제가 설명이 많아서 그래요. 명확 여기는 뭐예요? 분명한 그리고 또 단단어 명료한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명자가 다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분명, 명료, 명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부터 좀 애매해지는데요. 애매해지는데 여기는 이렇게 생겼지만 제 애매한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아주 이렇게 자, 이게 애매한 이름이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요 밑에 요게 이름하여 애매한 선이 되겠고 애매하다는 거에 비슷한 말 모호한
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매모호하다가 약간 똑같은 표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 앞처럼 전이 앞전자인데 역전 앞 이런 말처럼 애매모호하다가 애매랑 모호가 같은 건데 우리가 애매모호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매랑 모호랑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는 아주 확고한 선인데 여기선 안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쭉 일직선으로 하나 쓰고 이게 바로 경직된 선이 되겠습니다. 경직된 선이 되겠고 좋은 건 맨 나중에 그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너가 나고 내가 너야. 그쵸? 너가 나고 너가 나야.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야. 그쵸? 이런 것처럼 서로의 분간이 없는 것이 뭐가 되겠냐? 바로 세 줄을 꺼줍니다. 네가 나고 내가 너야. 그래서 이게 지나친 밀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싫어해. 내가 아빠를 싫어하고 아빠도 날 싫어해. 그래서 요거는 갈등 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죠. 2개 이제 요렇게 하는 게 연합. 이게 근데 이게 안정연합. 그 다음에 요게 우회연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안정. 자, 이제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페이지는 176페이지. 176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거꾸로만 얘 반대편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갈등이 적대라고 표현이 됩니다. 적대. 갈등이란 단어가 따로 없어요. 적대라는 표현이 되겠고 여기 이제 지나친 밀착이 같은 단어예요. 사실 같은 단어로 융합으로도 얘도 쓸 수 있는데 이게 세 줄이 융합이 되겠습니다. 좋은 거 그려야 되죠. 자, 그래서 좋은 거는 여기서 좋은 글자는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협력 관계. 좋은 거예요. 굿은 이거 한 줄밖에 없어. 두 줄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2줄짜리. 그 다음 여기도 저 2줄이 친밀. 2줄이 친밀이 되겠습니다. 2줄.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에서는 명확이 아니라 요거. 명확도 좋은 거구나. 명확도 좋은 거예요. 그쵸? 명확도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협력도 좋은 거고 요 2개가 좋은 줄. 그 다음에 여긴 뭐냐면 여기는 소원이 되겠습니다. 소원한다. 호프 이씨가 아니라 그쵸? 이 소원하다는 쟤랑 나랑 별로 안 친해. 그쵸? 엄마랑 나랑 연락 잘 안 해. 이런 소원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적대. 애매는 그 민우친만의 개념이기 때문에 없어요. 없습니다. 경직, 적대, 단절. 자, 요거 똑같은 글자 있습니다. 그쵸? 요 똑같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요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자, 애매라는 표현은 민우친이 만든 거고요. 보엔의 우리가 기본 개념 중에 뭐 있었어요? 정서적 단절. 그 정서라는 게 어펙션이라서 감정적 단절. 책마다 달라요. 누구는 감정으로 번역하고 누구는 정서라고 번역해요. 왜냐? 우린 또 쉽게 우리끼리 말할 땐 기분이 안 좋아가 되겠죠. 그쵸? 기분, 정서, 감정이 3마리가 원래 같은 놈이에요. 그쵸? 근데 학자마다 나는 정서 쓸래. 나는 감정 쓸래.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정서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민우친이 아니라 보엔은 뭘 얘기했어요? 정서적 단절, 또 어떤 책에는 감정적 단절.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쓰면 돼요. 나는 정서적 단절 쓸게요. 그래서 여기는 정서적 단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엔 또 민우치는 단절이란 단어 안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겹치는 거 이제 없죠. 네, 이제 요렇게는 서로 번역, 요렇게 서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리자면, 자, 미진이가 지 마음대로 사는 애죠. 지 마음대로 살고 일단 학교를 가지 않아. 그러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학교와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엄마 아빠와도 뭐예요? 엄마 아빠가 미진을 통제하기 힘들죠. 그래서 미진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서로 같이 사이가 좋은 게 아니고 또 협력하는 사이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도 미진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둘이는 아무 사이도 아니네. 둘이 친한 사이도 아니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엄마 아빠 둘은 사이가 좋아. 엄마 아빠 둘이 협력해. 그럼 여기 두 줄이 들어가겠죠. 그쵸? 근데 엄마 아빠 협력하는 사이도 아니야. 그쵸? 그냥 엄마 아빠가 있고 일단 미진이를 엄마 아빠가 통제를 못해. 경직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경직은 뭐예요? 미진이가 이제 학교를 안 가는 게 경직되겠죠. 그래서 미진이가 나 학교 안 가.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엄마랑 미진이가 엄마가 미진이는 엄마의 분신이야. 응? 미진이는 엄마랑 똑같아라고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 소원한 관계가 없을 거고, 융합될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빠가 미진이 아빠 똑 닮았잖아. 미진이는 꼭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돼. 알았어 아빠.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랑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엄마랑 난 엄마 싫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엄마랑 갈등이 있는 사이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아까 정답은 적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지금 예시를 딴 걸로 제가 이제 말하면서 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2009년도에 37번. 다음 사례에 대한 가족평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주희는 동시 통역사가 되고 싶다며 상담을 신청했고요. 주희의 어머니는 영어에 능통한 이주 여성으로 어렸을 때부터 주희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정말 영어 엄마한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기보다는 자꾸 영어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엄마 싫어. 그렇죠? 아빠는 엄마 싫어. 할머니도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며느리가 좋지 않게 생각하고 할머니도 며느리 싫어. 지금 할머니도 주희 엄마 싫어해요. 어머니는 농사일이 싫어. 엄마는 농사일이 싫어요. 그렇죠? 엄마는 농사일이 싫고 힘들다며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교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바쁜 농사일을 돕지 않는 어머니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아빠는 엄마 싫어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아빠가 농사일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농사일이 싫은 건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빠를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주인은 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하여 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려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어머니를 구박하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가족 규칙이 잘 합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오고 요거 약간 우리 이렇게 오지선다 같은 경우에는 틀린 거 지워나가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는 솔직히 좀 이상한 문제 되게 많아요. 물론 뭐 객관식 아닌 것도 이상한 거 있지만 그래서 틀린 걸 먼저 지워나올게요. 디귿을 한번 봅시다. 부모의 부부관계는 갈등 융합. 자, 융합이 되려면 부부가 서로 좋아하면서도 싸워야 돼. 그렇죠? 사이가 좋은데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융합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싫어해.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을 어머니는 회유형. 어머니가 회유형이면 여보 잘못했어요. 제발 농사일 좀 하게 해줘요. 제가 농사일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엄마는 농사일 싫어요. 나도 하니까 회유형 아니에요. 그래서 리을 X. 미음. 부부 체계에 자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맞는데 미음이 맞는데 이 미음을 넣게 되면 딴 게 미음이랑 같이 짝을 한 애들이 다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가족 규칙이 잘 합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족 규칙이 뭐예요? 이거 나중에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나올 건데 미리 하자면 이거 지우고 나중에 그러면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가족 규칙과 가족 신화가 있죠.
분명히 말했어요. 나중에 그냥 넘어갈 거예요. 가족 규칙은 가족원의 행동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 신화는 가족원의 신념, 인식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가족 신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동보다는 신념, 여기는 행동이 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행동이 뭐예요? 농사철이면 엄마는 농사일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 행동이죠. 그렇죠? 농사일을 돕는다는 거. 근데 지금 가족 규칙이 없으니까 엄마는 나 결혼할 때 나 꼭 농사일 해야 된다는 말 없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고 남편은 야 우리가 가족인데 내가 농사하면 너도 농사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엄마는 난 대신에 영어 교사에서 영어로 돈 벌잖아. 난 농사는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농사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가족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되어 있지 않다. 기억 맞고 니은에 세대 간 연합이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연합 제가 이렇게 기출 때 모든 걸 다 풀어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문제풀이에 좀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풀이에서 좀 쉬도록 하고 지금 다 할게요. 민우치는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합에 안정연합이 있고 우회연합이 있어요. 이 연합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 연합은 들어가 있기를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제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휴에는 연합 외에도 동맹이란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때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거랑 같은 의미로 누구의 보혜네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왜 같아요? 왜 같겠어요? 모든 가족은 다 해요. 모든 가족은 삼각관계가 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도 부모님이 삼각관계 안 했어요? 다 해요. 다 해. 단지 그 수준의 정도가 지나치다 아니다 뿐이지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삼각관계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냐면 이혼하실 때 양육권 가져갈 때 삼각관계 난리 납니다. 그렇죠? 뭐예요? 애를 반으로 잘라? 그래 우리 둘이 한 명 낳았으니까 응? 하나 잘라. 자 우리 둘이 2명 낳았으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둘 중에 한 명씩 데려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한 명 낳았는데 반으로 잘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뭐예요? 얘 내 거야. 아니야 얘 내 거야. 그게 삼각관계죠. 내 편으로 들어야 되는 건데 3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 2명도 또 양육권 다 뺏어오려면 이 2명 다 내 거야. 아니야 이 2명 다 내 거야.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각관계는 다 있어. 온 가족마다 다 있어요. 삼각관계는. 그래서 얘가 먼저 삼각관계로 이름을 딱 정했어. 와, 딱 3명 자식 하나 끼고 둘이 싸우네. 그쵸? 했는데 나중에 출발한 민우친이 아씨 삼각관계 이름 썼네. 아 그러면은 나는 안정연합으로 갈래. 해가지고 연합. 너 나랑 연합할래? 우리 막 옛날에 무슨 연합국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중국은 연합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막 유럽에는 연합국이 있었잖아. 우리 둘이 연합해서 싸울래?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합해서 싸우는 게 뭐예요? 우리 둘이 합해서 전화를 한번 무찔러 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민우친 입장에서는 이 안정연합이 삼각관계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대 간 연합이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죠. 자, 세대 이제 갑니다. 세대 간 연합 뭐뭐뭐 있었어요. 할머니 그냥 제가 제 말투로 쓸게요. 할머니, 아버지, 엄마 한번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랑 누구? 아버지, 엄마가 사이 안 좋아. 그쵸? 엄마 사이 안 좋은데, 어떻게 엄마는 내 자식, 얘 이름 뭐야? 주희. 영어 공부 시키고 있으니까, 내가 주희는 내 편. 왜냐? 내가 주희 영어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대 간으로 연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아까 디귿, 리을, 미음 틀린 거 잡아냈고 비읍에 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머니 대에 경직된 경계선 아까 경직된 거 서로 야 이 선 넘어오지 마 이거 방어야 그쵸? 그래서 장애물 방해물 뭐 어쨌든 뭐 못 넘어온 선이야. 아까 누구였냐? 미진이가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쵸? 학교 싫어. 내 거 아니거든. 그래서 딱 경직된 경계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랑 아버지가 이 어머니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경직된 경계선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39번 다음 상황에서 기읍과 미음에 관련해서 전문상담교사가 알아야 할 행동 지침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밑에 보기만 한번 볼게요. 기읍에 가해 학생 부모 상담 내용을 피해 학생 부모에게 알려야 된다. 자, 내용을 알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절대 프라이빗한 거라서 개의 사생활적인 거라서 내용은 절대 알려줄 수 없어요. 심지어 법원에서 요구할 때에도 최소한의 내용만 주는 거지. 가해 학생 얘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뭐 법원에 온갖 가지 깨알같이 다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가해자라도 법원에서 요구할 땐 최소한의 정보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려줄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2번 부모에게 학생의 문제를 전문상담교사가 책임지고 해결했다. 여러분 현장 가봐요. 책임지고 해결 못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책임 못 져요. 그렇죠? 이 세상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담교사가 모든 일을 다 책임질 수 있다는 상담교사는 제가 장담한 데 없어요. 그렇죠? 책임 못 져요.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책임은 못 잡니다. 3번 자 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면 가족상담 형태로 상담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꼭 부모가 온다고 해서 가족 상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비내자를 준비할 수 있고 상담 내용을 녹음이나 동영상 만들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동의를 다 받고요. 그다음에 4번에 투사검사 사용, 투사검사 꼭 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쵸?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냥 만들어낸 가짜.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읽기 싫었어요. 틀린 오답을 읽기가 싫었어요.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들어갈까봐. 자, 5번. 위기 상황의 경우 학생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모에게 상담 내용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나 죽을 거예요. 비밀로 해주세요.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릴 건데 비밀로 해달래. 비밀로 해줘?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나 걔 죽이러 지금 칼 샀어요. 뛰어갈 거예요. 비밀로 해주세요. 비밀로 해줘? 그거는 그 천주교의 신부님만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신부님 외에는 우리는 이 위기 상황에선 절대로 이거 비밀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모에게 상담 내용을 알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9년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좀 이따가 2010년 한번 또 풀어볼게요. 좀 이따 봐요.